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네 작은도서관 관장이고요. 윤미영이라고 합니다. 언니네 작은도서관은 마을 거점 공간이기도 하고요. 동네에서 책 읽기와 다양한 문화사업과 또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냥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마을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이 공간의 포인트는 바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직접 5,000원, 10,000원씩 회비를 내서 이 공간의 운영비를 현재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간이 바로 언니네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맨이 돌아왔던가 봐. 진사에서 찍었어. 회사에다 찍어서 난 이렇게 너 너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름 지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언니네 놀러 가자. 나 엄마네 집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나 언니네로 놀러 가고 싶어. 여성단체에서 만든 공간이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편이 좀 되어줄 만한 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좀 부르면 훨씬 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언니네 작은 도서관 사무국장이고요. 함송아입니다. 1년 남짓 되었을 때인가봐요, 도서관이. 지금은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한데 홍보가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름 하나 딱 기억하고 어떻게 주소 검색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때 큰애 손잡고 둘째 이렇게 아게띠하고 이렇게 처음 왔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온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다가 큰아이를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우울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가 제 친구가 이런 서울 여성의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사람도 사귀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래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 여성의 1회 아카데미를 이제 수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그냥 사람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힐링이 되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꾸준히 그 위에 이제 서울 여성에서 행사하는 것들을 참여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디선가 나처럼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사회가 굉장히 단절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랑 나랑 둘만 있게 되고 굉장히 그쵸,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주변에 갈 수 있는 곳들은 뭐 키즈 카페나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마트를 간다거나 뭐 놀이터를 가거나, 이러고 인간관계가 주로 아이들 친구의 엄마 이렇게 좀 좁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제 정체성이. 그런데 여기 오면은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인상 깊고 너무 좋기도 했고요. 송아씨 이렇게 불러주니까 찬혁이 엄마, 혜서 엄마였다가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서 아이들 놀기도 하고 저도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애가 둘인데 도시락 싸가면서 여기 와서 밥도 먹이면서 꾸역꾸역 와서 공부도 하고 출근도장 듣듯이 매일매일 왔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다 컸죠. 저희 아이들이. 표진서는 도서관 언제부터 다녔나요? 표진서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맞아. 그치? 윤별이는? 은별이는 꼬꼬마 아기 때부터 여기로 왔어요. 맞아요. 4살. 엄마가 여기 만드는데 따라왔죠. 도서관 이제 이사 오고 할 때 정리하고 막 부시고 하는 순간이니까 위험하니까 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나 도서관하고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떻게 그러냐, 내 인생 절반 이상 거기서 보냈는데 애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네 도서관에 언제 주로 오시나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언니네 작은도서관을 처음에 이제 고민하게 됐던 이유는 영등포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 때문이었어요. 2011년에 그 김수철 사건이라고 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납치해서 이제 성폭력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겨지던 학교가 사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아동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아동성폭력 예방은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18개 동의 모니터링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범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혹은
범죄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신지 이런 고민들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학교, 그 집 주변의 놀이터 이런 공간들이 범죄자들이 쉽게 좀 접근 가능한 곳인가, 아니면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방문도 많아서 범죄자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니터링들을 쭉 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 사실은 지역사회에 주민들이 자꾸 모이고 만나면 범죄가 예방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내에 만남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랬을 때 작은 도서관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은 원래 설립의 취지나 목적 자체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통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18개 동 중에 이제 어디를 선택할 거냐, 저희가 전체 동을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대림동이 실제 범죄에도 좀 취약하기도 했고 지역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수가 좀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이때까지는 혼자서 이제 다니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외부에 다른 일정들이 있으면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전화해서 영은아 은별이즈 이러면 알았어 이러고서 이제 아이의 하원을 해서 도서관에 데려와 있어주고, 그때는 언니의 작은 도서관은 그냥 나의 일터라는 개념이라면 이제는 3터와 1터가 함께 만들어지는 공간.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민우 자기 딸 어디 가던데? 걔 지금 어디 있을 시간인데 어딜 가죠? 바로 너 지금 어디니? 학원 가야 될 시간 아니니?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동네에서 같이 키운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걸 받았던 게 좀 제 삶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닐까. 자, 깨끗이 찍어주세요. 저는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내 아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울까? 집에서 좋은 재료로 홈베이킹하고 유기농 찾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사고가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근시안적으로 내 아이, 우리 남편, 우리 가족만 신경을 쓰다가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뀐 것도 있겠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바뀐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쨌든 여기 있으면 그 뭐 성평등이라던가 인권이라던가 뭐 평화라던가 어떤 좋은 가치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고, 엄마들이 공부하고 회의하는 걸 많이 보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다가도 야 우리 이거 회의하자, 회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하기도 하고, 엄마들이 하는 걸 그대로 배워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책 현장들의 연대를 많이 하는데, 아이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무언가 옳지 않다고 여기면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그 실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목소리를 모아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외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좀 가르쳐 주기도 싶기도 해서, 근데 저희는 도서관 회원들하고도 집회를 좀 나가거든요. 2016년 이제 촛불항쟁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손에 아이들을 잡고 그날은 세보니까 어른보다 아이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작은 도서관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작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재밌게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까도 고민을 해야 되고, 재정 상태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여기서 사라지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건물주의 갑질? 정건물주의 갑질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도서관도 지역 주민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전기세가 밀려서 몇 달씩 늘 이렇게 독촉장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여성회가 사실 오랜 꿈이 지부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도서관 만들고 1년 만에 그 꿈을 이뤘어요. 도서관을 만들고 2014년 말부터 영등포 여성의 준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첫 모임 날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 15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모여서,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대학도 나오고 나 사실 결혼 전에 굉장히 잘 나갔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샌가 남편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뒤처지고 경력 단절이 되고 고립된 섬 같았는데 내가 여기 나와 보니 그 섬들을 연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내가 외롭고 힘들 이유가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바꿔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워딩만 다르게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도서관을 하고 여성운동을 하는 어떤 이유?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단 한 사람한테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도서관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 공간을 통해서 내내 만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쁘고 좀 뿌듯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